자, 1문단.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자,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제4대 왕인 광종 때에 이르러 광종 때 이런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서는 삼국사가 되겠네. 자,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구삼국사가 먼저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작은 세모로 표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삼국사기를 작은 역세모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4대 왕인 광종 때 쓰여진 것이 구삼국사, 그리고 17대 왕이었던 인종 때 쓰여진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자,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중국 측 자료와 국내의 새로운 자료로 내용을 보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역사서를,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데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 이것이 뭐냐? 메인 토픽이 될 것 같아. 메인 토픽이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고요. 그것은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1문단을 봤을 때 우리는 일단 메인 토픽을 찾은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패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야? 세모와 역세모가 두 종류가 한 문단에서 다 나왔어. 자, 그렇다면 이것이 수직축과 수평축을 활용해 갖고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로축에다가 중국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한번 해볼게. 우리나라에서 자, 구삼국사가 있었어. 구삼국사가 있었는데 김부식이 이것을 다시 써서 뭘 쓴 겁니까? 삼국사기를 쓴 겁니다. 자, 이 외에 기존의 역사서가 있었는데 또 우리 이 삼국사기를 써야만 됐는가? 요곳에 이것과 어우러진 이 배경이 되는 어떤 상황이 지금 뭐가 되겠어? 메인 토픽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으로 갈게요. 자, 이 문단에서 보게 되면 대외적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3문단도 확인해 보자고. 자, 3문단에서 대내적 상황. 자, 그러니까 지금 대외와 대내적으로 나눠서 왜 그 새롭게 삼국사기를 써야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 같아.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계속 읽어봅시다.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뭡니까? 편찬된 것이었대.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이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지울게. 왜냐? 구당서가 먼저 오니까 구당서를 세모로 하고 신당서를 역세모로 다시 갈게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자, 고문체는 지금 그러면 역세모로 표시해야 되겠지. 그리고 구당서는 사륙 변려문체로 서술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다시 세모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신당서가 고문체, 구당서는 뭐야? 사륙 변려문체로 서술된 거지. 자,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 고문체는, 자, 여기에서 이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며 문장이 간결했대. 그의 반면에 사륙 변려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대. 자, 되겠습니까? 자, 김부식은 당송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 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의 수용을 주장했고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인졸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고 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삼국사와 고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기라고 하는 표현이야. 이 고기가 결국 뭘 의미하겠어? 고기가 여기에서 역세모가 아니지, 여기에서 지금 고기가 세모가 돼야 돼. 왜? 구삼국사랑 지금 같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호칭을 지금 변화하고 있어.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자,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왜 추정되겠어? 아마도 지금
구삼국사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추정된다라고 표현을 그리고 김부식이 표현해서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에서 실제로 이 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구삼국사로 추정된다고 표현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어떻다는 거야? 얘가 거칠고 졸렬하다고 하여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단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할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아까처럼 1문단에 이어서 2문단도 역시 똑같은 도식을 갖고 와볼게. 중국과 우리나라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구삼국사가 있었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고기라는 표현으로 또 병행해서 병치해서 쓰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편차해서 쓴 책이 삼국사기인 거지. 자, 그런데 중국은 어땠어? 구당서가 있었고 신당서가를 새롭게 편찬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구당서는 지금 무슨 문체로 쓰여졌냐면 사류 변려문체. 그리고 신당서는 고문체로 쓰여졌다라는 거야. 사류 변려문의 특징은 지금 어떻습니까? 장중하고 화려하고요. 장중하고 화려해요. 그런데 고문체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이고 간결해.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부식은 어떤 걸 추정을 했다? 이 신당서 쪽에 어떤 이런 것들을 추정을 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얘가 뭘로 온 거야? 얘도 지금 고문체로 쓰여졌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구삼국사라고 하는 것도 이 구삼국사라고 하는 것은 사류 변려문체로 쓰여진 건가? 그렇게 볼 근거가 없어. 우리가 일단 고기라는 책이 이 구삼국사라는 책이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쓴 사람들도 뭐 모를 것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아마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일단 이 지문화에서 제시되지 않았고, 즉 다만 여기에서 사류 변려문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잘 몰라. 다만 얘는 어때? 졸렬해. 그리고 거칠어. 요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문체로 다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가 어떻다? 사류 변려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거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3문단 보자고. 대내적 상황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 대내적 상황으로는 고려의 정치 체제와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거야.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자, 그러면 정치 체제는 지금 여기서 통치 체제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뭔 거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계가 지금 정치 체계였던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보자고. 인종 제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으로 정치 기강은 어지러워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 묘총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자, 이자겸의 난, 묘총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의 정치 체계가 흔들렸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상황이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 것은 유교적 역사관인데, 유교적 역사관은 어때?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했대. 자, 우리가 합리적 성격은 어때? 증거 문헌에 의거하여 이게 1번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것. 이게 2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성격은 어떻습니까?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아이고, 잘못했어.
결국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까?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정리를 잠깐 했었던 걸 갖고 와볼게. 자, 여기에서 얘를 좀 갖고 와보자. 이거를 복사하기.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갖고 올게요. 붙여넣기.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1, 2문단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정리가 됐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보게 되면 2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야? 바로 이거잖아. 2문단에서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이 대외적으로는 중국에서 이 구당서를 신당서로 다시 재편찬한 어떤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우리가 3문단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대내적인 이유와 대내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내적인 상황은 지금 뭘로 우리가 쪼개서 봐야 돼?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돼.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유교적 역사관인데, 유교적 역사관인데 이 유교적 역사관의 어떤 성격을 활용했다? 합리적 성격,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 성격. 자, 그래서 합리적인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면 증거문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탈신화성 됐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것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의도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유교 체제의 고려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적 역사관으로 역사를 서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유교적인 정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의도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3문단 정리됐고요.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3문단을 봅시다.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일단 그의 의도에 꺽쇠를 한번 표시할게요. 시론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가문과 같은 제의에 대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자, 의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시론하고 이 제의,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먼저 우리가 시론을 보니까 일단 사론이구나. 사론이라고 하는 거 네모쳤고 우리가 정의를 읽어보면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가 담겨있는 글이래요. 그런데 삼국사계에서는 이게 어디서 봉기 그리고 열전 속에 있대.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봉기와 열전의 의미를 잠깐 체크하고 할게요. 왜냐면 각각 정의가 내려졌으니까. 봉기는 뭐야?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의 내용을 다룬 것이 봉기야.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 지금 뭡니까? 그게 열전인 거죠. 자, 삼국사계의 사론은 유교 공전에 준거하여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자, 봅시다. 이번엔 제2에 대한 기록인데요. 천문지나 오행제의 별도로 정리한 중국의 경우와 달리 뭐뭐가 아니에요. 나데이 법비는 반드시 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삼국사계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봉기에 담겨 있대요. 자, 봉기에 제의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이 유교 사상의 여러 입장 중 어떤 겁니까? 천인가문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천인가문설은 무슨 뜻이냐? 기후 등 자연 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 사회의 이런 불가분행 관계에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 하늘은 제의를 통해 경고한다고 본다. 자,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벌어졌다면 당시의 군주가 뭔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비합리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김부식에게 제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깐 또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편차에 대한 그의 김부식의 의도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사론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제1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론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얘는 지금 봉기하고 열전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2는 어디에 있어요? 봉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봉기와 제2의 열전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봉기는 왕의 이야기고요. 자, 열전은 뭡니까? 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신하들의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우리가 보고 해놓고 갈게요. 옆에 시험지 옆에 여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지문을 읽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문단입니다. 자, 김부식은 진 삼국사기표에서 인종대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자, 중국 역사 세모 칠게요. 여기에는 해박합니다.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때?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 네거티브니까 물결로 치겠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봅시다.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걸 세모로 표시해 볼게요. 또 작은 세모로 이규보와 같이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자, 이로 인해 삼국사기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회가 마련한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사료 수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겠지. 극복한다면 그건 뭐야?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한 거야. 그래서 요 사람들은 뭔가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이 삼국사기의 어떤 역사관을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를 했었던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부식은 진 삼국사기표에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기의 문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졸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 그게 진 삼국사기표에 있었나? 그거는 우리가 돌아가서 지문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치하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2번에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 시에 광종 때에 편찬된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 광종 때에 편찬된 역사서가 뭐겠어? 구삼국사겠지. 그게 광종이었나? 다시 지문 가서 확인해 봐야 돼. 확실하게. 맞습니다. 광종 때였어요. 4대 광종 때였으니까 2번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아니에요. 3번에 김부식은 인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왜? 두 번의 난이 벌어졌잖아. 이건 확실하게 맞고요. 그러니까 답이 아닙니다. 4번을 볼게요. 중국 송나라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이전 왕조의 역사서를 편찬했다. 이건 우리가 내용 다 기억하지? 그럼 정답 5번이겠네. 뭐가 틀렸는지 볼까? 삼국사기 열전에는 삼국의 왕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통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열전은 어떤 거였습니까? 왕이 아니었죠.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문제 2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서 본문으로 가서 기억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이 지금 내용이 뭘까요?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여기 있네요.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 오케이. 자, 이게 지금 몇 문단에 있었습니까? 2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와서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메모를 남겨둡시다.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1번 구당서에 사용된 문체가 역사서술에 적합한 문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당서는 지금 사륙 변료문으로 쓰여졌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2번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에 있었던 고문체 부활 운동을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알리려고 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 일단 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일단 키핑해두고 가자고. 3번 볼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록하려 했기 때문이다. 고문체의 속성이 뭐가 있었어?
그 문체는 논리적이고 간결하다고 얘기했지. 일단 3번 정답입니다. 4번 고기의 문체가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는데 거칠고 졸렬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기의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김부식이 얘기한 거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지 않았잖아. 즉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5번 사료 변려문체의 문장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장엄하고 무게 있게 서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료 변려문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장엄함이 있었잖아. 장엄하고 화려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일단 고기라고 언급된 구 삼국사가 사료 변려문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그건 상관없겠네. 어찌됐건 고문체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5번 이렇게 탈락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A는 지금 삼국유사인데요. 여러분들 보기를 볼 때도 반드시 표시를 하면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승려 이련이 방대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삼국유사는 일단 세모 쳐볼게요. 역사 및 불교에 관련된 설화, 샹가 등이 수록되어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나 전설이 많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삼국사랑 굉장히 다르겠네. 이련은 당시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서에서 빠뜨린 일들을 수집하여 정리했다. 이는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표현, 일단은 우리가 꺽쇠를 쳐볼게요. 우리가 오문단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거나 뭐 역사를 재인식했던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고 나왔었거든. 그 중에서 지금 재인식의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때? 그 김부식의 역사관과는 분명히 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또 삼국유사가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인식을 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채워 넣으니까 보충,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삼국유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또한 이련은 삼국사기 등 여러 종류의 옛 역사서를 출처로 들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련이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삼국유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문헌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특징이네요. 오케이. 삼국유사에다 굳이 세모필 칠 필요는 없었겠네. 자, 그래서 보기에 A, 삼국유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1번, A가 철저하게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은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하려는 삼국사기의 의도를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교적 역사관에서 김부식은 우리가 아까 매매했던 걸 기억을 해보자고. 유교적 역사관 중에서 역사관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어. 첫 번째는 뭐였어? 합리적인 거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게 있었는데, 합리적인 거에서 우리가 어떤 거야? 문헌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썼다는 거고, 두 번째 뭐였어? 탈신화적이라는 게 있었지. 그리고 도덕적인 것은 뭐였어? 유교의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채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하고 관련이 있나? 이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나? 아니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야? 합리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1번 탈락시킬게요. 2번, A의 내용 중 일부의 삼국사기가 출처로 제시된 것은 해당 내용에 유교 경전에 중요한 실천적 의미가 담기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어디 특별하게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삼국사기가 출처로 제시된 것은 실천적 의미가 담기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일단은 키핑을 해두고 볼게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A가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저술된 것은 중국 측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나? 이건 아니잖아. 3번 일단 탈락시킬게요. 4번, 삼국유사에 신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련의 관점이 정답 4번 확실하게 적절하네요.
5번 봅시다. 삼국유사가 삼국사기와 달리 이런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인 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런 내용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 탈락시키고요. 그럼 2번이 왜 틀렸는지 우리가 그걸 체크하고 가야지 찝찝하지 않을 거 아니야. 자, 2번 왜 틀린 겁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유교 경전에 줄거한 실천적 의미가 담겨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연성 있는 추론일 수는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4번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맞다,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지가 있기 때문에 2번을 골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삼국사기에 지금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과 사론이 있대. 자,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뭐야?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에 모였다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제2에 대한 기록이겠네. 제2는 어디에 수록돼 있다고 얘기했어? 자, 본기에 수록돼 있다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는 지금 본기겠지. 나는 논하여 말한다. 뭐 해가지고 백제의 마지막에 이르러 행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고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어 띠리리리리.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멸망은 또한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역사에 대한 평가고 그 역사가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우리가 본문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어? 이게 사론인 거지, 사론. 그렇지? 이 사론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선지 1번을 볼게요. 가는 한 국가에서 일어난 기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이게 바로 제2지. 그런데 가에는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했던 김부식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없었잖아. 다만 제2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얘기했었지. 왜? 천인가문서를 우리가 김부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정답 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네요. 자, 됐습니까?